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소녀가 전국대회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수군거림. 저 애가 정말 그림 그린다고? 완전 웃기지 않아? 강나래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게 그녀가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에. 하지만 3시간 후 이 소녀는 전국을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나래, 고등학교 2학년. 복도를 걸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투명인간 같은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 게시판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학교 대표 강나래. 믿을 수 없었어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때 뒤에서 달콤하면서도 독이 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나래야 대박이네. 미술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면서? 우리도 완전 기대돼. 송이와 그녀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나래를 못마땅해 하던 아이들이죠. 그 순간 나래는 깨달았어요. 이건 함정이라는 걸.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신을 무대에 올려서 망신을 주려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걸. 나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5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나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아버지는 무명 화가였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였죠. 나래야,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담으면 그게 바로 예술이란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붓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나래는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아버지가 즐겨 그리던 풍경들을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따라 그렸습니다. 거의 손목만 움직이는 정도로요. 그게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만이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나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래야, 일찍 왔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나래의 표정을 보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나래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다들 비웃고 있어요. 내가 그림 그릴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어머니는 가만히 나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나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보렴.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실 때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나래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팔레트와 붓 세트가 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아빠가 마지막 전시회에서 쓰셨던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너무 오래 묵혀뒀구나. 그런데 말이다, 나래야.
내 아빠도 처음엔 많이 무서워했단다. 사람들 앞에 작품을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때마다 이 붓을 들고 용기를 냈어. 나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나래의 두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빠와 똑같은 감성을 가졌단다. 그리고 아빠보다도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이 나래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아빠는 늘 말했어. 그림은 마음을 담는 캔버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리면 사람들도 분명 느낄 거야. 어머니는 붓세트를 나래의 손에 건네주셨어요. 내일 무대에 설 때 내가 원한다면 이걸 들고 가렴. 아빠도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나래는 방에서 아버지의 붓을 들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커튼을 활짝 열고 큰 캔버스를 꺼내 진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그린 그 그림은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풍경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그리던 고향 마을의 저녁 풍경, 그 붓질 하나하나가 바로 나래의 첫 번째 진짜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래는 붓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림에 비하면 서툴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그림이야. 그날 밤 나래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들. 야, 오늘 예선전 있다며? 강날에도 출전한다던데. 진짜 개 웃겨. 제가 그림을? 선생님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래는 고개를 더욱 푹 숙이고 걸었어요. 점심시간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은 나래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오하늘이었어요. 같은 반에서 가끔 말을 섞던 유일한 친구였죠. 나래야.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나갈 거야? 대회에?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멋지다.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해. 애들이 좀 심하게 말하더라. 나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아빠도 예전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야. 다음 날 학교 강당은 소란스러웠어요. 예선전을 위해 모인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화면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나래는 강당 뒤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건네주신 아버지의 붓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만 견디면 돼. 오늘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강당 앞쪽으로 걸어갔죠. 그때 무대 앞에 서 있던 미술 선생님이 나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참가자가 도착했군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죠. 주변에 모여 있던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나래를 쳐다봤습니다. 자, 강나래 학생. 무대에 올라가 작품을 소개해 볼까요? 선생님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나래는 가방에서 작은 캔버스를 꺼냈어요. 어젯밤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강당에 울렸어요.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자 조명이 나래를 비쳤어요.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작품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선생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나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이 말해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예선에서는 작품 설명이 필수인데요. 그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순간 나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강당 뒤편에서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나래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 그림은 제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재해석한 풍경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5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풍경을 제 방식으로 그려봤어요. 나래는 캔버스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림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어요. 황혼 무렵의 작은 시골 마을. 따뜻한 주황빛이 가득한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풍경.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은 인물이 혼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죠. 이 그림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나래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킥킥거리던 학생들도 점차 조용해졌어요. 나래의 그림과 이야기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본선 당일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강나래는 새벽 5시부터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쿵쿵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야. 정말 오늘이구나. 대회장에 도착한 나래를 맞이한 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청소년 미술인재들. 각자 자신의 작품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화려한 포트폴리오와 대형 캔버스들이 즐비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나래는 가방 속 아버지의 붓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이제 곧 본선이 시작됩니다. 주제는 희망입니다. 3시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희망이라. 나래는 빈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색감, 역동적인 구도, 현대적인 기법들.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희망. 나에게 희망이란 뭘까? 30분이 지나도 캔버스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 애는 왜 아직도 시작을 안 해? 에이, 설마 그냥 운 좋게 한번 잘한 거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나래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래야,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담으면 그게 바로 예술이란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나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5년 전 그날,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고향 길을,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던 그 언덕을. 언젠가 나래도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될 거야. 그때는 아빠보다 훨씬 멋진 그림을 그리겠지? 나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붓을 들었어요. 첫 붓질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색감이 하나둘씩
캔버스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 하늘, 작은 언덕, 그리고 두 개의 그림자. 큰 그림자와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주변의 소음도 시선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캔버스와 분만이 존재했어요. 나래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움, 아픔, 그리고 희망. 아버지는 비록 곁에 없지만 그의 가르침과 사랑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래에게 희망이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나래는 정신을 차렸어요. 마지막 붓질을 끝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형 홀에는 참가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장려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나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많은 걸 얻었으니까. 은상 이별, 환호성과 함께 별이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환하게 웃는 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별아, 정말 축하해. 그리고 이제 금상과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어요. 올해 대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기교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금상은 안타깝게도 해당자가 없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어요. 그 이유는 심사위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나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17회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대상. 강나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래야, 일어나.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래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객석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어요. 무대로 걸어가는 나래의 발걸음은 몽환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심사위원장이 나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그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나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가 건네졌어요.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예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박수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나신 제 아버지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어머니가 달려와 나래를 꽉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도 울고 나래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없는 것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나래의 그림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순간 속에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나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약속했던 갤러리 전시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나래에게는 꿈의 무대였어요. 벽면에 걸린 12점의 작품들. 각각의 그림에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예요. 나래가 갤러리 관장에게 말했어요.
완벽한 제목이군요. 오프닝 날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학교 친구들 그리고 별이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심지어 미술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직접 그린 작은 수채화를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선생님도 다시 시작하셨네요. 나래가 기쁘게 말하자 선생님이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내 덕분이야, 나래야.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오셨어요. 나래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입니다. 노신사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박진우 화백의 대학 은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스승이셨던 거예요. 진우는 내 제자 중 가장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죠. 노신사는 나래의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군요. 그의 재능이 딸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노신사는 나래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래 씨, 당신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언젠가 내 딸이 나보다 훌륭한 화가가 될 거다라고. 오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군요. 나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물론이죠. 당신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순간 나래는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시회가 끝난 후 나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봄꽃이 만발한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나래가 묘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아빠가 못다한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갤러리로 돌아가는 길 나래는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그림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모두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 진짜 예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나래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숨겨둔 재능이 있다면 용기 내어 세상에 보여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재능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